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교시 1영역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인행사라고 불리는 과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1급을 준비할 적에 1교시에서는 인행사가 그래도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라고 하지만 근자에 보면은 1교시에 대한 난이도가 정례화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조심합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1교시 1영역만은 수험생 편에 선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행사에서 출제 비중을 이렇게 대략 살펴보면은 인행사의 영역은 저는 교재를 편제할 적에 인문의 영역과 이론 기초의 영역, 발달 기초의 영역, 그리고 사회 환경이라고 하는 체계론의 영역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본래 이렇게 출제되는 것들을 보면은 근자에 좀 약간 출제 경향이 바뀐 것이 출발하는 인문의 영역에서 두 문제가 언제나 기본적으로 나오고 마음이 바뀐다면 한 문제 더해서 세 문제,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이론 기초, 소위 정신분석 이론에서 네 문제, 또 인지행동 이론, 또 인본주의 이론 등등 학자들을 가지고 해서 10문제 가까이가 전후에서 나오고 발달 기초에서 10문제, 보통 우리가 발달 기초 오면 임신중이라고 하는 태아기부터 시작해서 영아기, 유아기, 학령기 또는 학령전기, 또 학령기, 아동기, 초등학교 단계지요. 그다음에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기를 세 개로 나누어서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각각에서 기본 한 문제씩은 당연히 나오고 거기에 노년기라든지 아니면 중년기라든지 이런 거에 한 문제씩을 더해서 평균 10문제를 전후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달기초, 이론기초와 발달기초가 어느 경우에는 11문제, 9문제, 8문제, 12문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오가는 개수 차이는 있으나 보통 평균 10문제씩은 전후해서 나온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사회환경의 영역에서 두 문제는지 세 문제, 근자에는 보통 세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이 아주 보편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문에서 두 문제, 사회환경에서 세 문제, 나머지 가운데에서 이론기초와 발달기초에서 10문제씩 해서 25개의 문항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첫 번째 시작할 것이 바로 인간행동의 시작,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보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을 우리가 심리학이라고 하는데 이 심리라는 어원적으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마음을 탐구하는 학문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이걸 또 사이콜로지라고 할 때 사이코를 탐구하는 이런 영역을 우리가 사이콜로지에서 심리학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마음을 어떻게 탐구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인간에 대한 연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이 행동이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동만을 행동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에는 외적,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동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내면적 행동도 있는 거거든요. 신념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등등의 보이지 않는 행동도 있다는 걸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인간 행동이라고 하는 때 행동은 넓은 개념의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교재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인간 행동이란 뭘까? 여기에 이제 교재다 보니까 출제 경향과는 다르게 좀 방관하게 쓸 수밖에 없는 교재 편제상 이런 기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 행동은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지만 흥미도 인간 행동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태도도 가치관도 또 자아 개념도 또 성격도 사회성도 도덕성도 이런 다양한 것 등이 모두 인간 행동의 넓은 개념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이 공부를 하거나 그럴 것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전투형으로 이렇게 접근해 본다면 바로 다음 페이지에는 발달의 개념입니다. 도대체 인간 발달이란 뭘까? 인간 발달이란 뭘까? 우리가 이 영어를 가지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development라는 단어를 가지고 인간 발달의 개념을 정립을 하는데 인간 발달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 발달. 우리가 인간 발달을 설명할 적에는 인간 발달이라고 할 때는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데 하나는 성장이란 용어가 있고 하나는 성숙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학습이란 용어도 혼용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냥 보편적인 발달이란 용어를 쓰고 있지. 보통 혼용하고는 용어 중에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 측면에 초점을 둔 양적 팽창의 개념을 그냥 쓰겠습니다.
양적 팽창의 개념을 성장이라고 합니다. 양적, 키가 크고 살이 찌고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 측면이 아닌 생리적, 생화학적 측면을 가지고 바라보는 관점으로 질적 변화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질적 변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과 성숙을 가지고 올 적에는 성장과 성숙은 개인차가 있고 환경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라면 존재하는 것들이라면 누구에게나 등장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구어체로 설명한다면 성장이나 성숙의 개념을 커간다라고 합니다. 커간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밖으로 드러나 볼 때는 성장의 개념으로 많이 컸네라고 설명을 하지만 내면적인 느낌까지 반영을 해서 참 어른스러워졌네, 듬직하네 이런 개념으로 쓸 적에는 성숙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학습,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연습이나 훈련의 결과로 나타나는 비교적 영속적 변화의 형태를 학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인간 수명이 종래의 40대에서 50대 6대를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보면 제가 조문을 가서 보게 되면은 80대 후반 전반도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미 기대 수명이라는 용어가 80을 넘어서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됐거든요. 지금 여기에 저와 인연을 맺고 있는 분들의 젊은 분이라 만약 20대라면 기본 지금 현재 80대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말합니다. 그러면 현재 50대를 나이로 설정한다면 그분들은 당연히 사기가 죽을 때의 수명이 90대 초반이 될 것이고 지금 20대, 30대는 90대 중반이나 100세에 가까운 시대가 바로 사기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연습이나 훈련의 결과로 나타나는 변화, 결국에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해 간다면 환경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면 환경에 맞추려고 노력을, 바로 이 환경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연습이나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학습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은 다소 영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속성을 가진 환경에 대한 적응체제의 개념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성장이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커간다 라고 설명하는 자연적 발달의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면 이 학습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보면 스스로 본다면 나는 크려고 한다. 부모나 선생님의 입장으로 본다면 키우려고 한다. 크려고 한다. 또는 키우려고 한다. 이런 부모와 선생님의 마음이 반영된 상당히 목적이 뚜렷한 의도적 발달의 개념을 우리는 학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수명 속에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로 이 학습이라는 단어를 언제나 옆에 둬야 됩니다. 그 나이에 이런 소리가 듣는 것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과는 사귀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에 같이 죽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의 개념. 그에 비해서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일생에 걸쳐서 나타나는 일생에 걸친 변화의 총체를 이렇게 우리가 발달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발달 보면은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시험에 지금도 이 세월이 참 까마득한 시절입니다만 그 다른 P 다음에 E가 있는 줄 알고 썼다가 틀렸던 그 가슴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만은 일생에 걸쳐서 나타나는 변화를 총체할 때 성장도 성숙도 학습도 모두 포괄하는 또는 사유와도 포괄해서 하는 이런 변화를 발달이라고 하는데 이 발달이라는 여기에는 하향적 변화도 있고 그런가 하면 상승적 변화도 있습니다. 하향적 변화도 있고 상승적 변화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라고 할 적에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 측면의 인간입니다. 그죠? 몸뚱이로, 골격근으로, 피부로 보여주는 인간은 신체적 측면의 인간인 것이고 그래서 머릿속에 든 인지적 영역의 인간도 있고 가슴 속에 품은 정의적 영역의 인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면 하향적 변화는 가장 먼저 신체적 측면에서 골격근에서 피부에서 가장 먼저 올 겁니다. 그래서 이 하향적 변화가 가장 먼저 오겠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얼마나 환경과 접촉을 하느냐,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얼마나 투입을 하느냐, 영양분을 투입하느냐, 이런 등등을 가지고 인지적 영역이 머릿속에 든 것도 많을 것이고 가슴에 품는 것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우리가 단순 산수식으로 계산을 한다고 해서 하향적 변화로서 신체적 측면에 골격적 측면의 퇴화, 엔트로피가 있다 하더라도 인지적 측면의 인간과 정의적 측면의 인간의 성장 과정이 그걸 상쇄시키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죽을 때까지 커간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이것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가파르기 때문에 결국에 인간은 죽을 때까지 커간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발달의 개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출제 예상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인간 발달의 원리 반드시 나옵니다. 인간이라면, 적어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커간다, 발달해 간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인간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것이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바로 이 상관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나 미분화 상태에서 점차 세분화되고, 그리고 이 세분화된 기능들이 마치 통합된 듯한 이런 상상치 못한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을 분화 통합성이라고 합니다. 또 인간의 발달은 꾸준히 커갑니다. 물론 실존주의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원효라든지 이런 그 많은 사상가, 일부 사상가나 철학에서는 비연속적 발달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상 인간은 죽을 때까지 커간다라는 연속성의 개념으로 인간 발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발달은 자 별표하시고 가장 밑에 줄에 나와 있죠. 인간은 일정 방향을 가지고 커갑니다. 모든 인간은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상부에서 하부로, 두부에서 미부로, 또 그런가 하면 큰 근육에서 작은 근육으로 이렇게 모든 인간은 공통된 하나의 발달의 방향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일정 방향성, 순서성이라고 합니다. 또 그러면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모든 인간들은 이처럼 미분화 상태에서 분화가 되고 통합된 기능을 발휘해가면서 연속성을 가지고 발달해 가는데 일정 방향성을 보여준다는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정 방향성을 가지고 커간다 하면서도 그 일정 방향성이 일정한 기울기를 보여주지 않는다. 어떤 때는 가파른 기울기를, 어떤 때는 완화된 기울기를 보여주면서 들쭉날쭉 이렇게 가면서 커가는 것이지 일정한 기울기로 커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동요성, 불규칙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들은 커가면 커갈수록 성장 발달의 예언이 어려워진다. 여러분들이 보면 앞으로 볼 일도 볼 방법도 없는 지금 이 순간에 똑같이 알래스카에서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니면 어디 밀림에서 아니면 서울에서 이런 꼬마들이 태어났다고 볼 적에 신생아가 태어날 때 그 신생아 같은 날 같은 시점에 태어난 애들의 성장 과정을 적어도 한 2, 3년이나 3, 4년 정도까지는 아이고 그놈들 커가면서 집안이 어떻겠네 어느 정도 이런 커가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잠만 자겠네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애들이 3살 먹고 4살 먹고 5살 먹고 10살 먹고 15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떤 인간으로 어떤 방향으로 커 나갈지는 예언하기가 어렵습니다. 밀림에서 태어난 애는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밀림에서 적응해 가는 모습으로 자기를 변화시켜 나가고 알래스카 같은 동토에서 자라난 애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5살, 10살 먹은 애가 이 꽁꽁 얼은 큰 지키만한 고기를 끌고 다니면서 살아남겠자라고 이렇게 이동을 하고 막 그렇거든요. 인간은 일반적으로 거시적으로 봤을 적에는 당연히 알래스카에서 태어난 애나 소말리아에서 태어났던 애나 똑같이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로 거시적으로 봐서는 예언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 갈지는 섬세한 미시적 분야로 가면은 예언이 어려워진다. 이것을 예언 곤란성이라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인간의 성장 발달이 상관성,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라면 특히 환경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에 자라나면서 노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커가는 방향은 달라질 수가 없다. 예언은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예언 곤란성이고 그 원인을 바로 환경에서 이렇게 접근을 시켰습니다. 그 외에도 인간에게는 개인차가 존재를 한다. 또 인간은 특정 영역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는 시기, 특정 영역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는 시기를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을 이 결정적 시기란 특징
결정적 시기. 그래서 말을 배울 때가 따로 있고, 이성에 대한 사랑을 느낄 때가 따로 있고, 애를 낳을 때, 내 임신할 수 있을 때가 따로 있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 영역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는 시기를 우리는 결정적 시기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목차를 바꿨으면 정범모 박사가 제시한 인간 발달의 특징을 그분이 인간 발달의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기제라고 저도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인간에게는 클 때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아까 결정적 시기의 개념처럼 설명한 적기성, 그때가 따로 있다. 또 인간의 성장 발달은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영역이 영향을 받아서 커간다라고 하는 기초성이 있고, 그리고 축적성, 누적성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발달이라고 하는 전 단계의 발달을 기초로 해서 다음 단계로 이렇게 발달해 간다라고 설명을 하는 누적성이 있는데, 특히 누적성은 발달의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이 누적성의 원리를 에릭슨과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만들어져 점진적으로 커간다는 게 점성의 원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인간이 클 때 크지 못했다고 해서 후에 못 클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후에 많은 투입을 통해서 옛날처럼 키우려고 하더라도 본래 컸을 때, 커야 할 때 큰 만큼 클 수는 없다. 그래서 불가 역성, 역은 거꾸로죠. 거꾸로 돌아가는 길은 어렵다. 완전히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만큼 클 수는 없다라는 것을 불가 역성이라는 개념으로 정범모 박사가 제시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원리와 더불어서 기제라는 것을 인간 발달의 특징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 아는 PI, Person in Environment, PI라고 하는 PI, 그렇죠? 자, 이런 것처럼 Person in Environment라는 것처럼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 인간 환경, 도대체 인간을 둘러싼 환경, 물론 여기 환경에는 인문 환경도 있고, 또 그런 거면 사회 환경도 있고, 또 자연 환경도 있고, 뭐 다양한 환경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사회 환경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결국에 우리가 인간은 결국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집단 속에서 또 하나의 단계로 이렇게 발달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환경을 그냥 사회 환경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의 관계, 인간의 행동을 형성하고 발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외적 자극과 상황과 여건을 통틀어서 사회 환경이라고 한다. 뭐 그냥 그 국어적 또는 사전적 설명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한 말이 있습니다만은 인간은 인간과 사회의 관계성을 단적으로 설명해 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그에 대한 편한 얘기로서 사회 환경에 따른 인간 행동의 차이를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거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거기 보면은 인간 행동과 사회복지 실천의 연관성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회복지는 사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펼쳐지는 기술이다.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원조 활동이자 원조 기술을 이렇게 우리가 사회복지라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사람이 각자마다도 생존하기 어려운 과정에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사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무슨 사람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것은 이 사람의 입장으로 본다면 지금 어느 단계의 발달에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가 분석이 되어야 그 단계에 필요한 것을 제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주체와 객체는 사람이므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주요 목적이 양질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거라면 그 본성과 행동, 마음에 대한 바르고 객관적인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다. 결국에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을 1번과 2번으로 이렇게 풀었습니다. 예, 보시고 또 인간 발달 이론은 사회복지 실천에 대하여 2번에 1번에 있지요. 생활주기를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는 준거틀을 제공해 준다. 보통 우리가 생활주기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만 생활주기는 뒤에서 발달 기초를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생활주기는 여러분은 태아기 다음에 영아기 젖먹이 영아기 한자 쓰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유아기, 인펀트지요? 유아기. 또 그러면 학령전기.
자, 우리 시험 온다면 젖먹이 시기, 어린이집 단계, 다음에 유치원 단계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소년기. 청소년기를 넘어갔으면 이제는 성인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성인기를 보통 우리는 세 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성인 초기, 성인 중기, 성인 후기로 이렇게 나누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인 초기를 우리는 청년기, 그래서 청년기를 그냥 ing의 개념으로 성인기라고 쓴 책도 많고 많은 책들이 성인기라고 씁니다. 그야말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시기, 그래서 성인기라고 하는데, 성인 초기를 청년기, 성인 중기를 중년기, 성인 후기를 노년기라고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노년기. 종래는 거의 대부분이 청년기까지의 인생이 참 길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고령화 사유를 넘어서 고령 사유를 넘어서 이제는 초고령 울트라 에이지 소사이티라고 하는 2026년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예상보다는 좀 몇 달 앞서서 2025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적어도 전체 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인구수의 비율이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바로 이제는 이 시기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진 거지요.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숨만 쉬고 사는 것은 산다고 하지 못합니다. 물론 옛날에 극단적인 절대 빈곤의 시대에는 살아남았다라는 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살아남았다. 배불리 먹었다. 아, 배불러. 이런 단어들 아직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생존의 개념, 서바이벌 개념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배불리 먹는다가 아니라 맛있게 먹었다. 맛있게 먹었다도 아주 아날로그 시대가 하는 거죠. 맛있게 먹었다. 이제는 멋있게 먹었다. 이렇게 돼요. 멋있게 먹었다. 그야말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엔트로피가 진행된다는 건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결국에 사멸되어 갈 겁니다. 엔트로피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엔트로피를 진행을 시켜도 가능하면 우리가 헌법에 나온 것처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엔트로피가 진행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인도에서 그야말로 인더스강에 40여 구가 넘는 시체들이 날마다 화장도 못하고 떠나려고 할 정도의 이런 죽음의 시기를 맞이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야말로 없어서, 실제로 인더스강에서는 인도 같은 것은 6,000명씩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그에 대한 대비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또 나무도 없어서 화장도 못 오고 해서 물에 뛰어버리는 이런 것이 좀 21세기 이 시점에 지금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다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종래와는 달리 앞에 나왔던 성인, 특히 성인 초기까지를 대부분의 인생으로 보고 늙어가는 시기를 중년기, 그리고 노년기라는 짧은 시기. 옛날에 환갑 그러면 전국에 있는 친인척이 다 모여서 오래 사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마지막 이별식을 고하거든요. 왜냐하면 환갑 때 만났던 사람들은 그 이후에는 만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보통 환갑 지나고 몇 년 이내에 대부분이, 그나마도 환갑까지 산 것만도 대단한데 몇 년 있다가 대부분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환갑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다시는 못 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과 이별이라는 슬픔이 같이 어울려지는 그 환갑의 시기였어요. 근데 요즘 환갑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칠순? 팔순? 없잖아요. 미수, 88세 미수 나와 있지요. 88세 주변의 노인분들 다 80대 후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보나마나 80대 후반이 아니라 90대 초반이나 중반을 가게 될 거예요. 그 시기를 어떻게 하면 무시당하지 않고 내가 정말 맛깔스럽게 마무리를 질 수 있는가. 대단히 큰 숙제거든요. 치매에 안 걸리면서. 바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왔지만 생활주기를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는 준거틀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 나이 때에는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무엇을 준비해 드려야 되는가? 이런 것을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비치는 하나의 기여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신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각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발달 가업이 무엇인지, 그때는 뭘 해야 되는지. 요즘에 보면 가장 큰 발달 가업이 아마 중년의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애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또 그러면 결혼하면 당연히 세대가 한 세대가 늘어나서 손자, 손녀가 생겨서 3세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애를 낳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물론 여기도 어찌 보면 라떼 시대의 교재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각각의 단계마다 어떠한 발달 가업이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인간 발달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러면 이제 가장 밑에 전생에 걸쳐 일하는 안정성, 변화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자,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그 외에도 생활 전이에 따른 안정성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또 7번에 보면 이전 단계의 결과가, 아까 우리가 보면 누적성의 원리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전 단계의 결과가 다음의 생활 단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또 9번에 보면 개인차도 분석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치는 영향 또는 기여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첫 시간에 판서를 최소화시켜서 이렇게 해서 첫 강의를 해서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인간 발달의 원리를 판서하지 않았습니다만 거기서 반드시 한 번이 나옵니다. 인간 발달의 용어 정리, 그리고 인간 발달의 원리, 그리고 나오는 인간 발달 이론의 기여가 각각 한 문제씩 나온다라고 보시면서 많이 나오면 3문제, 그렇지 않으면 2문제는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